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3대 지수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어제 하루 동안 3.6%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3,300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4,200선이 붕괴됐습니다. 골드는 큰 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어제 하루 또 한 번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4%대 하락 보이면서 800슬라를 깨고 내려갔고요. 코인베이스도 3% 가까운 하락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다시금 38,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젯밤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여기에 좀 타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를 잘해줬다 이렇게 보이기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한화 기준으로 4,700만 원 선까지 회귀를 하면서 며칠 전 급등이 나오기 전 가격대로 돌아왔습니다. 4,600만 원이 붕괴되면 쌍바닥을 만들러 다시금 큰 지지 라인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제 웨이브가 또 한 번 급등을 보였습니다. 20%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가격 약세에도 기관들의 매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회복되면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급락을 하면서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3월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며칠 동안 암호화폐 가격 움직임이 좀 불안정했지만 암호화폐 분석회사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들이 2021년 12월부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를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 이건 비트코인 장기적인 가격 흐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재무 설계자 기업인 CEO죠. 나이젤 그린도 동유럽에서 진행 중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연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다만 이제 작년 11월 최고치였던 6만 8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회장이죠. 베리 실버트도 이 트위터에서 지금과 같은 거시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뚝심 있게 매입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1990년대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트위터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생양이 되지 말라라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들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고통은 길고 환희는 짧습니다. 대부분의 장세가 좀 하락 장세거나 횡보 장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면 뚝심 있게 이 시장의 가치를 믿고 좀 매집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전쟁 속에 급등한 러시아의 이더리움, 웨이브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코인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전쟁 이후로 250%가량 급등을 하면서 놀라운 성장력을 보인 이 웨이브가 있는데요. 웨이브는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웨이브는 탄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 킬러로 불리고 있는데요.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이바노프가 개발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 내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는 러시아의 엑스포뱅크라는 은행이 웨이브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 최초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특히나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높은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이브의 2.0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는데요. 올브리지와 협업 소식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겹치면서 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내용이 담긴 공지 자체가 나온 지 좀 됐기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상승세는 특히나 이 전쟁이 반등에 좀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과거에 웨이브가 러시아 국제 예탁 결제원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던 점, 또 개발진이 러시아 국적이라는 점도 좀 상승 요인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웨이브 자체적인 호재도 있지만 지금의 이 상승세를 본다면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수급이 좀 몰리면서 큰 상승을 보인 걸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이 최고의 호재는 시장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웨이브 재단 CEO도 전쟁보다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공감할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고래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모으는 이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하락장 중에도 끄떡없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을 뜻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에 $1에 가격이 맞춰져 있게 설계된 코인인데요. 최근 이 기록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1를 지켜내면서 방어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크면 클수록 그 가치가 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코인을 매매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해외 거래소에서는 법정 화폐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사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자국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뒤에 다시 코인을 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위상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 시가총액 가장 큰 테더의 발행량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총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또 USD 코인이 시총 전체 5위, 바이낸스 USD도 시총 10위에 오르면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많은 분들께서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인 투자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엔 수익을 내는 건데 이렇게 $1의 가치가 고정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방어력을 높이는 데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이 디파이,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파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 놓으면 이 이자율이 쏠쏠하다라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종류마다 이자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테러 USD 같은 경우에는 매년 8.16%가량의 연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몇십억 원대가 넘는 큰 손들이 대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보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큰 건 아니지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을 잃지 않고 뚝심 있게 투자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